좋습니다. 아, 열받는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돈봉투 부스럭 소리가 들렸다? 요즘도 현금봉투 씁니까? 라는 베테랑 수사관의 비웃음, 이 얘기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자, 아까 보니까 이상찬님, 이대로 가면 서민들이 더 힘들어져요 라고 하셨고요. 빨리 청담동 룸바 가서 탄핵해야 됩니다. 예. 자, 이 청담동 룸바와 관련해 가지고 제가 참 요즘 취재를 따로 하고 있는 게 있어요. 제가 처음에는 제가 이거 첼리스트 얘기를 좀 집중적으로 많이 좀 취재를 했는데, 첼리스트 얘기를 하면은 사실 좀 개인적인 얘기나 사생활 얘기를 깊이 할 수밖에 없어서 썩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고 있는 내용도 있고 제보받은 내용도 있고 합니다만 조금 제가 묵혀두고 있습니다. 해야 될 때는 꼭 하겠습니다만, 지금 과연 그 얘기를 때가 지금이 그때일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대신에 지금 다른 쪽으로 좀 취재를 하고 있는 게 있어요. 정말 제가 볼 때는 이게 핵심이다 라는 그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거든요. 이 뭐냐면은요, 이세창이라는 사람이 여기 그 청담동 룸바에서 등장합니다. 이세창이라는 사람이 이 청담동 룸바 사건만으로 보자면은 약간 조연이죠. 주연급은 아니에요. 그죠? 근데 사실 중요한 사람이 이세창일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정황들이 조금 나오고 있어요. 특히 이세창이 그날 룸바가 있었다는 그날 이세창이 생일이었대잖아. 생일날 대통령이 온다고? 야, 그 정도면 센 거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라서 그렇게 되는 거지? 예. 그랬는데 이세창 아들이 최은순 씨의 통장을 관리해 주는 사람이다라는 주장이 한번 제기된 바가 있어요. 이세창 아들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소문이 되게 많았던, 그러니까 평판이 별로 안 좋았던 친구예요. 근데 그 평판이 안 좋은 친구한테 통장을 맡긴다? 최은순이? 그러진 않을 것 같죠. 아들한테, 그러니까 그리고 사실 누구의 아들한테 뭘 일을 맡긴다는 것은 그 아들을 보고 했다기보다 그 부모를 보고 일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세창하고 최은순하고는 또 무슨 관계일까? 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아무도 관심 안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네, 지금 그래서 그 부분 열심히 취재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공개해야 될 거는 공개를 하려고 되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자, 그런 식으로 해서 그때그때 여러분들한테 좀 많이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격적인 그 얘기에 들어가기 앞서서 오늘 제가 준비한 얘기는요, 돈봉투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동훈이라는 자가 국회에 가서 이상한 소리를 했습니다.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을 하기에 앞서서 법무부 장관이 이 사건에 대한 발언, 그러니까 설명을 한 거죠.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번 사건은 증거가 너무 명백한 사건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너무 증거가 명백한데 어떤 증거가 있다? 증거가 보면 이런 것도 있더라 이거야. 돈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 녹음된 녹취가 있다. 그러면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녹음도 들어있다. 그러면서 심지어 돈 잘 받았다 고맙다라는 취지의 메시지 기록도 남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요, 녹취만 됐으면은 사실 상황 파악이 안 된 경우도 있어요. 부스럭거리는 그 소리가 돈봉투 소리인지 빵봉투 소리인지 아니면은 냅킨 뽀시락거리는 소리인지 어떻게 합니까? 그 부시럭거리는 소리가 꼭 돈봉투라는 보장이 있나요? 없어요.
근데 돈봉투 부시럭거리는 소리가 들렸대. 녹음됐대. 얘는 뭐야? 저 소모즈야? 일단 말이 안 되죠. 웃겨 죽겠죠. 그 다음에 보세요. 아유,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그 문자를 보냈다. 그러면서 이거를 뇌물 거래의 불법 자금 거래의 증거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 어느 미친놈이 불법 자금을 받았는데 받았다, 고맙다 그런 문자를 보냅니까? 불법 자금의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보냅니까? 절대로 그런 일 없어요. 좀 이상한 돈, 조금 구린 돈, 뭐 특별하게 나쁜 돈은 아니라도 조금 구린 돈이다. 그럼 어찌 된다? 증거 자체를 안 남기는 게 이 바닥의 얘기야. 에? 자, 돈 봉투는요, 절대로 이렇게 직접 건네주는 경우, 감사합니다 이렇게 받는 경우가 없어요. 돈 봉투 어떻게 집어넣는다? 예. 항상 보면은 윗도리, 윗저고리를 벗어놓는 데 가요. 그럼 그 사람이 벗어놓은 거기 가가지고 봉투 안에다가 살짝 넣어주고, 돈 봉투를 보낼 때도 그렇게 줘요. 요새는 봉투로 뭘 주지도 않지만, 돈 봉투를 쓸 때도, 예, 자, 진짜 이런 봉투로, 자, 이렇게 보시락거리면서, 자, 돈 봉투 받으시죠? 이렇게 주는 줄 알아? 아니야. 자, 봉투를 받아야 될 사람, 돈 봉투를 받아야 될 사람이 화장실에 잠시 갔을 때 그 사람의, 그 사람이 벗어놓은 양복 우쪽으리, 그 안에다가, 양복, 그치, 수트 위쪽에다 안주머니에다 싹 조용히 찔러 넣는 거야. 에? 옛날에도 그렇게 해줬어. 근데 무슨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린단 말이야. 말 같은 소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아이, 미친놈, 진짜. 누굴 바보로 하나? 참. 그리고요, 요즘은요, 돈 봉투 안 씁니다. 촌스럽게 누가 이 뇌물 혹은 불법 정치 자금을 주는데 돈 봉투 씁니까? 바보입니까? 노웅래 의원도 되게 화가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열받았어요. 그러면서 야, 내 조사할 때는 니 그 얘기 하지도 않았잖아. 근데 조사할 때 물어보지도 않더니 갑자기 여기서 막 떠들고 지랄이냐? 라고 엄청나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동훈이 여기 와가지고 떠든 얘기는 사실상 말도 안 되는 허위이며 언론 플레이를 하기 위해서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의 주장을 강력하게 폈습니다. 제가 보기도 그래. 그냥 언론 플레이 하려고 말도 안 되는 얘기 하는 거야. 응? 아무리 그렇지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이게 들려요? 돈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려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누가 돈봉투를 자 봉투 받으십시오. 아이 감사합니다. 이렇게 받아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뭐 봉투를 줄 때는 받아야 될 사람이 자리를 잠시 비웠을 때 어디다 넣는다? 그 사람이 벗어놓고 걸어놓고 간 웃도리에다가 싹 집어넣는다. 그게 아니면 뭐 그 사람의 가방에다 탁 집어넣는다. 그것도 그렇게 정말 티가 안 나게 주지. 심지어 받은 사람이 받은지도 모르게 주지. 누가 그거를 어우씨. 그리고 고맙습니다라고 이렇게 문자 메시지 보낸다? 그거 뭐야? 문자 메시지 받았다는 것 자체가 이미 불법 자금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누가 불법 자금 받았는데 받았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아유 진짜 말 같은 소리래. 자, 실제로 이 보도가 나가자 많은 경찰관들, 수사관들, 검찰 수사관도 마찬가지예요. 경찰들도 마찬가지고 검찰 수사관도 마찬가지고 이 베테랑이라는 사람들은 마구마구 웃었습니다. 요즘도 돈 봉투 쓰니? 그분들이 하신 말씀이 그래요. 누가 촌스럽게 지금 돈 봉투 쓰냐고 그래요. 그럼 돈 봉투 아니고 어떤 걸 쓴다? 이미 돈 봉투는 사라진 지 10년 정도 넘었어요. 이제 더 이상 돈 봉투 안 써요. 아휴. 요즘요, 제일 많이 최근 들어서 지금 뇌물의 신 트렌드가 있어요. 뭐다? 코인이요, 코인. 코인으로 줘. 간단하죠. 티 안 나잖아. 전자식. 코인은 줬는지 안 했는지 정말 구분도 안 되잖아. 모르잖아. 그 사람이 코인을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도 몰라. 코인으로 줘요, 요새는. 그리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해외 법인을 통해 가지고 우회해서 주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렇게 해외 법인을 통해서 우회적으로 줄 때는 정기적으로 주거나 아니면 아예 그 등치가 자금의 등치가 큰 경우에 이렇게 주고, 그게 아닌 경우에는 임금이나 배당금, 물품 대금으로 위장해서 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 취업을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저 같으면은 그 제 사촌 동생이나 친동생이나 이런 애들을 걔를 취업을 시켜. 그래서 걔한테 월급으로 한 200만 원 주고, 예. 걔한테 월급 준 것처럼 해가지고 나한테 한 300만 원 보내고. 그렇게 한다든지. 걔가 퇴직한다 그럼 퇴직금으로 걔한테 1000만 원 주고 나한테 2000만 원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티 안 나게 다 처리를 해버려요. 그게 아니면 뭐 배당금. 아, 이 사람이 우리 회사 주식을 갖고 있네. 배당금. 특히 어떻게 한다? 정치인 같은 경우에는 예. 그 기업 어떤 기업이 어떤 정치인한테 돈을 주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그 기업이 직접적으로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살짝 몰래 숨어서 갖고 있는 그 관계사에서, 예, 그 관계사의 주식을 정치인의 친인척이 소유하는 방식으로 해요. 그러면서 그 회사가 그 회사 그 사람한테 배당금을 준다, 이익 배당을 준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주가 거래를 해가지고 싼 값에 주식을 사서 비싸게 팔게 하는 방법, 이런 식으로 해서 티 안 나게 줍니다.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리고 윤석열이 지금 의심받고 있는 거 부동산 거래, 이 가능성 있어요. 부동산 아마 그 윤석열 아버지 집이 18억인가 팔렸다 그러잖아요. 아, 19억인가 팔렸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제가 취재해 보니까 그 가격이 조금 낮아. 18억 정도의 시장형 가격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18억과 19억 별 큰 차이가 없으니까 뭐 그런 값다 하죠. 근데 여러분 자세히 차이를 따져보세요. 1억 9천, 1억만 이상의 차이가 나네요. 그럼 1억은 뭐다? 뇌물인 거지. 바로 그런 거예요. 20억짜리 그 아파트가 있는데 그걸 21억에 사. 그러면은 20억짜리를 21억에 샀으니까 뭐 큰 게 아닐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지. 그렇지만 뭐 1억에 뇌물이 간 거 아니에요. 1억 원어치 뇌물이 간 거야. 장용진이 지금 살고 있는 저 가평집 대지 150평에 건물이 한 40평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시세가 2억 6천인가 밖에 안 돼. 근데 2억 6천짜리를 2억 한 8천 정도에 팔아줬다. 그러면 2천만 원 정도 비싸게 팔았지만 아이 뭐 그 정도쯤은 뭐 가능하겠네. 그렇지만 실제로는 뭐 내가 2천만 원 정도 뇌물을 받은 거죠. 2억 6천짜리를 2억 8천에 팔았다 하니까 별로 크게 안 보이, 그 차이가 안 되지. 근데 차액 2천만 원을 내가 뇌물로 받은 걸로 하면은 액수가 커지죠. 예, 이런 방식도 많아요. 코인으로 주는 방법, 해외 기업을 위장하는 방법, 물품 대금이나 입금, 배당금, 주식 거래, 이런 걸로 위장하는 방법 많아요. 그리고 한동훈한테 코인으로 준다는 거 알아? 어? 뭐라고? 자, 수상한 코인 환치기를 위해서 국가 공조를 하려고 미국 출장까지 갔다고 했잖아. 실제로 봐? 예. 사이버 금융 범죄가 코인이라고 하는 가상화폐를 매개로 국가 간에 이루어진다는 점, 요것 때문에 미국 갔다며. 예? 미국 갔다고. 한동훈 지도 안 해. 그런데 굳이 민주당의 그거는 민주당이 받는 뇌물은 돈봉투로 받는다고? 참,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진짜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정말 웃기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가 웃기느냐? 민주 진영에 대한 수사를 할 때마다 꼭 돈 봉투가 등장하거나 돈 상자가 등장하거나 돈 가방이 등장합니다. 진짜 뇌물을 받는 애들은요, 50억 클럽으로 등장을 하죠. 산재 보상금으로 등장하거나 퇴직금으로 등장을 하지 돈 봉투가 가는 경우 없어요. 아니, 김만배가 곽성도한테 돈 봉투 줬대? 아니면 김만배가 다른 사람한테 뭐 돈 봉투 줬대? 홍성근 머니투데이 대표한테도 빌린 돈을 갚았다는 식으로 그렇게 해결하지 않던가요? 자, 왜 거기는 돈 봉투가 안 갔는데, 거기는 왜 현금이 안 갔는데,
왜 민주진영에 대한 수사를 하면은 꼭 돈봉투나 돈상자, 돈가방이 등장합니까? 한명숙 총리 건 때도 보세요. 그때는 돈가방이 등장했었죠. 왜? 아니, 이 적폐, 부패한 적폐들은 적폐들끼리 거래할 때는 돈 현금이 안 가고 뭐 더 집을 사준다거나 주식 거래를 해가지고 주식 거래 차익을 얻은 것처럼 하거나 그게 아니면은 임금이나 배당금이나 산재보상금 형태로 해가지고 합법적인 걸 가장해가지고 가게끔 만들어 줘 놓고는 왜 굳이 민주진영한테 돈 줄 때는 돈상자로 줬대? 만배영이 곽상도한테 돈 줄 때는 아들을 통해 가지고 아들의 임금이나 아들의 산재보상비로 돈을 줬는데 왜 이재명한테 줄 때는 돈봉투로 줬대? 왜? 즉 돈봉투로 뭘 줬다라는 것 자체가 불화인 거죠. 심지어 기자들한테 돈을 어떻게 뿌렸다? 아파트를 뿌렸잖아. 그리고 기자들한테 돈을 2억 원씩 뿌리면서 뭘로 뿌렸다? 돈 빌려간 것처럼 뿌렸잖아. 차용증 받고 돈을 그렇게 뿌렸어. 그런데 왜? 차용증 받고 돈을 직접 송금을 해줬어. 송금하고 차용증 받고 했으니까 이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티 안 나게 한 거야. 그게 아니고 뭐다? 아파트를 주고 그래. 티 안 나게. 그게 그렇게 했던 만배형이 이재명한테 돈을 줄 때는 돈가방, 돈봉투, 뭐 돈상자 이런 걸 줬다고? 참,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아이고, 이거는요 불화입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돈봉투가 등장하면요 불화이자 거짓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새 그렇게 안 줍니다. 지금 보통 뇌물 관행을 보면요. 요새는 최근에 새롭게 등장한 게 코인입니다. 코인을 이용해서 하면요. 정말 티 안 나게 보낼 수 있어요. 비트코인처럼 비싼 거 아니라도 얼마든지 싸게 주고받을 수 있는 많습니다. 예.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굳이 돈상자 운운하는 것 자체가 이미 언론 플레이인 거예요. 그거 자체가 조작극입니다. 자극적인 제목을 뽑기 위해서 검찰이 언론에 제공하는 서비스인 거죠. 조작극입니다. 앞으로 혹시 여러분들 검찰에서 돈봉투 운운하는 얘기가 나오면은 돈봉투라는 얘기가 나오는 그 자체로 저거는 거짓말이야 라고 단정 지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지금 현금으로 돈을 주고 봉투로 돈을 주면은 그렇게 하시겠어요? 아니면 코인으로 해서 돈을 불법 자금을 주시겠어요? 어느 쪽이 훨씬 여러분들 편하세요? 뻔하죠. 그렇습니다. 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만배형의 누나가 김만배의 누나가 윤석열 아버지의 집을 구매해 줍니다. 제가 취재해 보니까 가격이 한 18억 정도 되는데 19억 정도에 거래가 됐다고 합니다. 1억 원의 차이가 있죠. 시세와 큰 차이가 없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그 차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1억 원의 뇌물이 갔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자, 이처럼 김만배는 현금을 직접 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주는 방법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김만배가 굳이 이재명한테는 돈봉투를 현금으로 줬다고, 상자를 마련해서 줬다고, 그런데 상자는 돼가지고 오고 돈만 빼서 줬다고? 아이구야, 조작입니다. 누가 봐도 조작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아이고 속 터진다. 자, 다음 얘기 넘어갈까요?